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입니다. 예, 토요일 방송 2부입니다. 사실 이 원고 초고는요, 어제 제가 방송을 하려고 썼던 겁니다. 그런데 많이 바꿨죠. 이 국회 운영이 청와대 국감 현장을 방송으로 보다가 웃다가 화를 내다가 했습니다. 어찌 보면 꼭 미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방송은 지칭자들을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국감 현장을 지켜본 뒤 이 소감을 말씀드릴까요? 솔직히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참으로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참 대통령 하기 힘들겠다. 어째 인복이 없어도 저렇게 없는가. 저는 오래전부터 문재인 정부가 아마추어 정부라고 비판해오곤 했습니다. 한 국가의 통치자가 되려면요, 여러 자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자질로 저는 지식, 균형 감각, 용기, 결단력 등과 함께 용인술을 꼽곤 합니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쓰는 게 바로 용인술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제가 보기엔 그렇지 못했습니다. 맨 처음 조각을 할 때부터입니다. 이 국가안보실장에는 통상 전문가인 정의용 씨를 앉혔습니다. 정책실장엔 경영학자 출신이죠. 장하성 교수를 앉혔습니다. 비서실장엔 386 세대의 리더라고 하는 임종석 씨를 임명했죠. 심지어 외교장관에는 전문 통역자인 강경화 씨를 임명했습니다. 그러고도 우리 안보가 무탈하고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가고 4강 외교가 원활하다면 왜 전문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보실장은 참 말하기 힘든 얘기지만 군의 편제, 무기체계 이런 건 물론 한미동맹이나 그리고 4강의 역학관계에 별다른 지식과 경험이 없는 분이 앉아있는 겁니다. 오늘 일부에서도 제가 잠깐 짚었습니다만 그런 분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이 우리 안보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말을 하니 듣는 사람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제가 너무 자주 쓰는 말이지만 한 번 더 써보죠. 정말 들판에서 풀을 뜯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자, 그래서 더 억장이 무너진 어제 경제수석의 답변보다는 우선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의 문답을 제가 정리를 해서 방송을 했던 겁니다. 이보다 더한 코미디는 없다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이제 그 2부입니다.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이보다 슬픈 코미디는 없다. 그렇습니다. 한나라의 경제살인탑이 국민을 웃기고 있습니다. 참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슬픈 코미디. 그래서 제가 붙인 제목입니다. 자, 첫 번째 장면입니다. 송문석 의원이 물었습니다. 답변대에 선 이호성 경제수석 비서관이 3년 후배죠. 제가 알기로는 송 의원이 3년 선배입니다. 기재부에 말이죠. 송 의원은 기재부 2차관을 지냈고 1년 뒤에 이호성 수석은 1차관을 지냈습니다. 한솥밥을 먹은 사이죠. 그 송 의원이 물었습니다. 내년도 성장률을 얼마 정도로 지금 전망하고 있나 정부에서. 참 쉬운 질문이죠.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가정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송 의원 말 맞다나 기초적인 질문이죠. 더군다나 그는 얼마 전에도 지금의 낮은 경제 성장률이 대외 변수,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미중의 무역 갈등 등 세계 각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해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아무 대책 없이 이 3.0%니 하고 답변하는 게 아닌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작년 경제팀처럼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저 같은 사람은요, 올해 경제 상황을 아주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요. LG경제연구소를 비롯한 민간 경제연구소 한둘도 그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3.0%를 말했고 나중에 2.8%로 전망치를 낮췄다가 올해 들어와서 다시 2.6%로 또 낮췄죠. 지금은 2.0%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석유파동, 외환위기, 그리고 금융위기 딱 세 번을 빼놓고 5.16 이후에 처음으로 2%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 저는 사실상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호선 경제수석은요, 송은석 의원이 이런 기초적이고 기초적인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실무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표정까지 연출합니다. 실무진이 뛰어나왔죠. 그러다가 나온 답변이 이렇습니다.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6%인가? 기가 막히죠. 경제수석은 기재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조율하는 자리입니다. 예산은 바꿔 말하면요, 국가적 자원 배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수석뿐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고위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숙지사항인 겁니다. 대통령의 비서 중에서 경제 부분을 담당하는 경제수석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서 이 예산 편성에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수석은 자나깨나 올해 경제 성장률은 물론 내년도 경제 성장률 그리고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 지표 변화가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참 비극적인 코미디죠. 자, 송 의원이 두 번째 더 기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엔 거의 서비스 수준입니다. 금년도 성장률 전망은 몇 %인가? 아마 실질 성장률을 물은 것 같습니다. 이호성 경제수석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이지만 바닥, 땅을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읽은 책이 생각이 나는군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라는 책이 있었죠. 민족일보 사장으로 있다가 5.16 직후에 감옥 생활을 한 양수정 씨가 사형수가 형장에 끌려가는 장면을 묘사한 책 제목입니다. 그 책 속에는 이정재 씨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자, 말이 또 옆으로 샜군요. 이호성 경제수석은 정말이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왜 이런 어린애 같은 질문을 하느냐 하는 생각에 하는 행동으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착각이 되군요. 무려 30초간 기나긴 침묵을 한 그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경제수석 머릿속에 금년도 실질 경제 성장률이 없다는 얘기였습니까? 금년도 실질 경제 성장률을 묻는 이 단순한 질문에 왜 그런 답변을 하지 못했을까요? 솔직히 저에게는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기재부 선배인 송은석 의원이 화가 났는지 은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신 차려야죠. 그래서 경제가 되겠느냐? 일본하고 경제전쟁을 한다며 기본도 안 된 사람이 무슨 전쟁을 해? 제가 제 지금 목소리보다도 한 두세 배는 큰 목소리였습니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겠다고 경제수석에 앉아있느냐. 솔직히 송은석 의원 어제 선거운동 다 한 것 같습니다. 그가 기재부 출신에다 경제 전문가인 걸 잘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호성 수석의 반항입니다. 반항하더군요. 의원님이 정책을 할 때도 한국 경제 성장률은 세계 경제 성장률과 비교를 하면 그 성장률 추세가 떨어지는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송 의원이 기재부에 있을 때 이미 우리 경제가 동력을 상실해서 성장이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둔화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죄가 없다. 뭐 이 정부에도 죄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죠. 보다 못했는지 이번엔요. 김상조 정책실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이분을 좀 압니다. 이 순국산파 학자죠. 정문찬 전 총리가 아끼는 제자입니다. 저는 이분을 예로 들면서 미국 시골 가서 경제학하고 돌아와서 청와대 같은 데 퍽 앉아서 정책이랍시고 스웨덴식 복지 타령이나 하는 사람들을 자주 비판하곤 했습니다. 솔직히 외국산보다 국산이 훨씬 낫다고 말입니다. 그가 시장 경제주의자라는 걸 저는 아직 한 번도 의심한 바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니죠. 이 정부 들어와서 많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상조 정책실장이 한 말입니다. 그는 회의를 주재하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리는데도 마구 말을 이어갔습니다. 말리도 안 되더군요. 이호성 경제수석을 수령해서 끈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처럼 보일 정도였죠. 자, 이렇습니다. 보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달라. 이 경제 통계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호성 수석이 제대로 답변 못하는 것은 그가 매우 신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말은요, 인류 변호사 변론 같습니다. 아니, 변호사의 변론보다는 훨씬 낫죠. 최소한 그는 강기정 정무수석처럼 의원들의 질의와 자신의 상관인 비서실장의 답변에 끼어들어서 거의 삿대질에 가까운 손짓까지 동원하며 고성을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점잖게 얘기했죠. 정부를 질책하시는 것은 저희도 경청하겠습니다. 한편 균형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워낙 고담준론이어서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일까요? 아니면 김 실장이 워낙 수재라서 두고 단계 뛰어넘어 말씀을 한 걸까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변호하는 김 실장의 말은 이렇습니다. 축소적 악순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적자 재정을 감수하고서라도 확장 재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왜들 이러십니까? 적자 재정이 내년 한 해뿐이라면 이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또 지금까지 재정으로 경제를 뒷받침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맞겠죠. 지금 경제는 민간 부분은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있고 재정으로 그나마 2분기에 1% 성장을 한 것 아닙니까? 민간 부분은 바닥을 끼고 있고 정부 돈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극복하고 2분기에 1% 성장한 거잖아요. 그리고 정부 돈 쏟아붓는 게 줄어드니까 3분기 성장률은 다시 0.39%로 쪼그라들었고 그걸 정부에서는 0.4%라고 발표했죠. 우선 문재인 정부 장기 재정 계획상 임기 말에 정부 부채만 955조가 되도록 확장적 재정 계획은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럼 누가 그걸 세운 겁니까? 임기 중에 정부 부채만 무려 300조 넘게 늘어나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확장적 재정이 마치 처음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제가 듣긴 좀 그렇습니다. 자, 이 코미디의 절정은요. 아까 말씀드린 강기정 정무수석의 고성입니다. 그가 물고 늘어진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우기다 하는 단어였죠. 우기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억지를 부려 자신의 의견을 고집스럽게 내세우다. 그렇다면 나이브 말씀이 맞군요.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정부에서 제일 잘한 게 전쟁 위험을 줄인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도 그럼 우기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야 했다는 겁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즐거우셨습니까?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